범죄 추리 게임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처음 준비해서 시도해봤던 건데 반응이 다행히도 괜찮았어요. 계속해달라, 너무 재밌다, 자기는 틀렸는데 다음에 맞추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준비했어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건에 대해 가상의 사건입니다. 실제 있던 사건이라도 각색을 해서 진짜와는 좀 다른 식의 사건 내용을 꾸몄고요. 그리고 이제 용의자를 출연해서 그 중에 범인이 누구인가, 사건과 모순되는 증언들을 간파해서 진범을 잡는 이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 볼게요. 남편과 사별한 후 3남매를 키우면서 식당을 경영하던 미모의 32살의 과부 최미모 씨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여성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쉬는 날도 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했고요. 매일같이 장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아침에 가게 문을 열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가게 손님들이 식사를 하러 왔다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맨날 여는 집이 이상하게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뭐 이상하긴 했지만 딱히 뭐 물어볼 것도 없고 다른 데서 먹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 왜 문을 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날 아침 최미모는 사실 사망한 채 침대 위에 쓰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처음 이 엄마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10살밖에 안 된 첫째 아들이었다 그래요. 자,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울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본 최미모의 사망 당시 모습은 이러했었다고 합니다. 최미모는 당시에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요. 속옷만 입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왼쪽 엉덩이가 반쯤 벗겨졌다는 거죠. 속옷이 반쯤만. 그리고 이불이 덮여 있었지만 발은 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었다 그래요. 방이 상당히 많이 어질러져 보이죠. 하지만 사라진 금품은 또 없었다 그래요, 집안에서. 자, 여기까지만 듣고 판단했을 때 범인이 금품을 목적으로 집안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건데, 피해자의 발견 당시 옷차림으로 봤을 때는 성폭행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최미모의 부검에서 밝혀진 결과 몸 안에서의 정액 반응은 또 나타나지 않았어요. 상당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자, 부검을 통해서 더 밝혀진 최미모의 사망 추정 시간은 전날 밤 10시였고요.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아직 뭐 사건에 대해 정확한 이유 같은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것만 가지고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미모와 가장 접촉이 많았다고 하는 4명을 용의선상에 올렸고요. 이들이 사건이 벌어지던 날 밤 무엇을 했으며 피해자와는 평소에 어떠한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진술 내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의자의 목록입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는 이선생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9살의 이제 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남성이고 이 마을의 청년 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선생 진술이에요. 저는 최미모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회장으로 일을 하다 보니 주민들을 만나러 다니는 시간이 많아서 주로 밖에서 밥을 먹었어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미모의 식당에서 자주 밥을 먹게 되면서 서로 가까워졌고, 그렇게 되면서 자신이 저녁마다 최미모의 큰 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대가로 자신은 최미모에게 방을 제공받았대요. 그러니까 뭐 자취 개념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최미모의 방에서. 집안이었겠죠. 자, 이어서 진술이, 사건이 있기 이틀 전부터 저는 서울에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진술을 했어요. 두 번째 용의자로 명단에 올라가 있는 옆집 남자 김평범 씨 진술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어제 10시쯤, 밤 10시죠? 10시쯤 자려고 누웠는데 창문 밖에서 뭔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으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로만 들렸는데 자동차 소리 같지는 않았어요, 왠지. 그 뒤 별 다른 일은 없었고 금방 잠에 들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형수한테 이상한 점이 있기는 해요. 김평범이 형수라고 불러요, 지금. 그 여자의 죽은 남편이 저희 형이에요.
형은 사실 괴한에게 칼을 맞아서 죽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조카를 보러 형수 집에 갔었는데 마침 그 여자가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애들 먹을 거라도 좀 차려주려고 찬장을 열었다가 신문지에 쌓여있는 웬 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좀 제대로 보려고 하는데 마침 집에 돌아온 그 여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 물건을 감추는 거였어요. 사실 예전에 형을 죽인 범인은 잡혔었지만 저는 형수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보세요. 자, 김평범은 이 죽은 최미모와 이제 가족 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편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최미모에게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래. 그 칼, 신문지에 쌓인 칼이 이게 뭐지? 그죠? 이러면은 최미모가 남편을 죽인 범인 잡혔다는데 뭐지? 좀 이따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용의자 동네 청년 장백수입니다. 장백수 진술 들어볼게요. 저는 어제 밤 10시에 동네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많이 취해서 오늘 점심쯤이나 돼서 일어났습니다. 집에는 잘 들어갔었습니다. 사실은 최미모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가 3명이나 있는 유부녀였기도 했고 최미모는 저한테도 조금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마신 겁니다. 저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식당 주인이죠. 이 여사. 저는 어제 9시에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는 중이었어요. 집에 가다가 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글쎄 장백수가 최미모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 여자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도 꼬리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그 여자가 하도 요물이라 동네가 시끌시끌해요. 내가 먼저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식당을 차리더니 우리 집 단골들도 다 뺏어가고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완전 여시였다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자, 진술 내용은 다 들어봤고요. 그럼 우리 진술 내용을 정리하면서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이제 문제를 출제한 사이먼 불러볼게요. 자, 사이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주님, 시청자 여러분, 사이먼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질문 개수는 5개입니다. 이번 사건의 제한 시간은 15분입니다. 오, 15분이나 줘요. 저번 주보다 훨씬 시간이 좀 많아졌네요. 자, 그러면은 시계 준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선생, 일단 가장 용의자 알리바이부터 생각해볼게.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선생 서울 갔다 온 거 이 세 사람 중에 나머지 사람이 증명해줄 수 없고, 김평범 죽은 남편의 동생 전날 잠을 잤다고 하는데 그거 증언해줄 사람 없고, 장백수 혼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증언하는 사람 없고, 이 여사도 장백수와 최미모를 목격을 했지만 자신을 증명해줄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좀 유력한 상황에, 일단 범행 동기를 좀 보자면은 이 선생이 범행 동기가 좀 약하긴 해요. 일단 자체가 관계가. 김평범은 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자기의 형이 누군가에게 칼을 맞아 죽었는데 그때 사건은 해결됐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칼 하나가 최미모의 집에서 발견됐고, 최미모는 이걸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계가 있나 뭔가 좀 의심하고 있어요. 김평범은 최미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백수는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짝사랑을 하다가 뭐 스토킹도 하다가 뭐 살인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여사는 이제 최미모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손님도 뺏어갔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까? 자기 단골 손님들을 뺏어갔다고? 동기가 좀 약하지 않나요? 일단 좀 떠오르는 거는 김평범 아니면 장백수야.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생각나는 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 모순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증언에서 보면. 그쵸? 진술 내용, 사건 개요나 이런 거 봤을 때 성폭행의 가능성이 있어요 라는 걸 봤을 때는 김평범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정액 반응 이런 게 또 없었단 말이지. 순전히 죽이기만 했다는 건가? 질문을 하나 좀 해봐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서. 일단은 질문 이 여사님의 그 증언에서 장백수가
최미모의 집에 가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 진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장백수에게 질문할 겁니다. 장백수는 왜 최미모의 집에 갔는가? 이걸 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써볼게요. 장백수가 최미모의 집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한 추가 증언을 듣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썼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질문을 하고 있고요. 바로 피드백 올 겁니다. 왔다. 자, 질문 왔어요. 길어. 첫 번째 질문 5번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장백수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간 것에 대한 진술입니다. 제가 9시에 그 집에 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와 말만 하고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고백을 했거든요. 저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그녀를 보고 너무 아쉽고 분통했습니다. 저도 알고 보면 꽤 괜찮은 남잔데 그녀는 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고 10시가 되기 전에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걸 이 여사가 봤다 그랬죠. 저는 이 여사가 어제 최미모와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님들 다 뺏어갔다고 그녀를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최미모의 편을 들려고 했는데 최미모는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사실 자기 때문에 제가 곤란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는 짓도 천사 같아요. 라고 이제 자기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네요. 장백수는 뭐 사랑 고백을 하러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게 진심인지 진짜인지 거짓을 말하는 건지도 아직 잘 모르겠네. 일단은 사건 개요에서 정확한 사인이 안 나왔어요. 사인은 사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질식사라고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뭘로 목을 졸랐는가, 목을 졸라 죽였다면 뭐 스카프냐, 줄이냐, 뭐 손으로 죽였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냥 질식사로만 나왔거든요. 이 두 번째 질문을 써야 될까요? 정확한 사인에 대한 조사가 있는지, 뭐 결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 물어봐야 되나? 잠깐만 기다려보자. 칼에 대한 질문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 최미모의 집에서 나왔다, 신문지에 쌓였다는. 근데 바로 물어보지 않을게요. 조금만 더 상황을 좀 볼게요. 남편을 죽인 범인이 4명이랑 관계가 있냐? 그거 물어볼까? 그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오히려 그러면 김평범의 심증이 강화될 수도 있잖아. 그지? 이 범인이 누군가, 남편을 죽인 범인이 누군가를 그걸 물어볼까? 아니면 이 범인이 용의자들과 어떤 관계인가를 밝힐까? 이거 뭘 물어보지? 두 번째 질문합니다. 예전에 최미모의 남편을 살해한 범인은 용의자들과 이 사건의 용의자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다는데? 뭐야, 관련이 전혀 없다는데요? 그냥 아예 별개의 사건인가봐. 그러면 김평범은 왜 의심을 하는 거지? 그 칼이 뭐냐는 거죠. 그 칼. 대체 그 칼이 뭐지? 칼에 대한 질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 칼에 대한 질문을 해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세 번째 질문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미모의 집에서 발견된 칼에 대한 조사 내용이 있나요? 왔다. 피해자의 집을 수색하자 김평범이 말한 칼이 나왔는데 그 칼에 루미놀 씨약으로 이제 이 칼이랍니다. 그게 조사가 있었네요. 최미모의 집 수색해서 그 김평범이 진술했던 그 신문지에 쌓여진 칼을 조사했어요. 루미놀 씨약을 뿌려봤대. 혈흔 반응이 있었대. 혈흔 반응. 그러니까 살인을 할 때 썼던 칼이라는 거지 이게. 소량의 피가 묻어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더 정밀한 조사를 해보니 칼에 묻은 피는 최미모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라는데요. 그리고 최미모 역시도 칼에 찔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야? 이 칼 뭐지? 사람을 죽인 데 쓰는 칼은 맞아요. 근데 예전에 남편이 죽을 때 찔린 이 칼도 아니고 최미모도 칼에 찔려 죽은 게 아니야. 이건 또 한 명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에 관련된 사건이 하나 더 있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요,
사건이 막혔을 땐 최초 신고자의 증언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들 증언을 들어볼 수 있을까? 이거 질문해볼까요? 지금 네 번째 질문인가? 최초 발견자, 신고자, 자, 큰아들의 증언을 들어볼 수 있나요? 피해자 아들의 진술 왔습니다. 이거 열어볼게요. 자, 아들의 진술. 그날 장백수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여사 증언이랑 일치하네요. 사실이네. 엄마는 엄청 화를 내면서 아저씨한테 빨리 집에 가라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사람들한테 화를 잘 내는데 선생님한테는 많이 웃었어요. 이거 이 선생 얘기하는 것 같다, 그죠? 이 선생. 가끔은 나한테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이 선생한테. 이 선생님이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주고 나면 엄마는 빨리 잠을 자라고 했어요. 빨리 자야 키가 큰대요. 그리고 이건 저만 아는 비밀인데요. 사실 옛날에 자다가 화장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엄마 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자, 이거 치정입니까? 이거 보면 정황이 지금 이 선생이랑 이거 뭐 분류는 아니죠. 남편이 없으니까. 최미모랑 이 선생이 사귀는 것 같다. 애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사귄다는 모르지만 일단 장면을 봤다는 거지. 방에 들어갔다 나오고 엄마가 빨리 재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뭔가 연인 관계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칼이 뭐야, 칼? 그러면 아니 이럴 수 있어. 이 선생도 뭐 그럴 수 있잖아. 둘이 사귈 수 있는 거 아니야. 칼이 뭐냐는 거지 대체. 일단 추려볼게. 일단 제 생각에 이 여사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사의 증언 그리고 그 아들의 증언을 봤을 때 장백수를 본 게 일치하거든요. 장백수를 일단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장백수랑 이 여사의 증언을 봤을 때 큰아들과 이 여사 빼고 이 여사도 왠지 심증이 좀 떨어집니다. 그죠? 살해동기 많이 약하고. 김평범 아니면 이 선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칼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칼의 지문이 있나 물어볼까요? 칼의 지문? 최미모의 집에서 발견된 칼의 지문이 있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제발 있어라. 제발. 남아있습니다. 누군지 안 알려줘? 누군지는 안 알려줘. 있는지만 물어보는 거야? 있는지.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는데. 이 선생은 왜 연인 관계라는 거 안 밝혔죠? 이게 비밀이라는 건가? 그죠? 연인 관계네. 연인 관계야, 내가 볼 때. 그죠? 애 증언 들어봤을 때 애가 이 상황을 알아채지 못하지만 증언 내용을 봤으면은 질문을 신중히 하라고? 네가 아니야. 누구가 이 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건 맞습니다. 근데 최미모의 남편과 최미모는 아니라는 거지. 누가 죽였을까? 교살인가 이거? 교살로 갈게요. 일단 사람을 죽였어. 교살로 가자. 사인도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교살로 하고 연인 관계야. 연인 관계인데 서울에 갔다 왔다. 떨어져 있었다. 아들이 이 선생 증언을 해줬나? 안 했지. 이 선생은 그냥 평소만 알려줬었죠. 칼이 뭐야? 이 선생은 왜 최미모랑 사귀었을까? 칼이랑 사귀었다. 왜지? 추가 조사 결과 칼의 지문은 이 선생 겁니다. 이 선생이 살인을 했구나. 이 선생이 누굴 죽였네. 이 선생이 누굴 죽였네. 그리고 사귀었다. 이 선생이 그리고 나서 누굴 사귀었다. 이 선생이랑 최미모 사귀었다. 살인 후에 사귄 건가? 그러면 왜 사귀었죠? 왜 살인범인 걸 알면서도 사귀었다는 건가? 이 선생이 알았다. 결정했습니다. 최미모는 이 선생이 살인범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그게 새 나갈까봐 죽인 거야. 최미모에게서. 그러니까 둘이 시간 됐네요. 결정했습니다. 이거 뭐 더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선생으로 할게요. 정확한 살해 이유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인범이라는 걸 최미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흉기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 선생이 사람을 죽일 때 쓴 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은 이게 알려질까봐 살인을 한 것 같아요. 입을 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별개의 살인이 한 번 더 있었던 거야. 이 선생은 살인자야 애초에. 근데 이거를 누가 이걸 최미호가 숨겨줬고, 근데도 사귀었다는 건 뭐지? 아무튼 뭐 사귀는 도중에 죽였나? 뭐 그것까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이게 새 나갈까봐, 자기가 살인범이라는 걸 최미호가 퍼뜨릴까봐 죽인 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지목하겠습니다. 네, 맞추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범으로, 자, 청년회장 이 선생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요. 이번 사건의 과부 살인 사건의 범인은 이 선생이 맞습니다. 예스! 아, 진짜 7초 남기고 맞췄거든? 진짜 촉박하네. 범인이 밝혀졌으니 사건의 내막을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범인인 이 선생과 최미모는 연인 관계였었다고 합니다. 연인 관계였었대요. 표면상으로는 아이의 가정교사와 아이 어머니 관계였지만 남몰래 동거를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선생이 시골집으로 내려가게 될 일이 있었답니다. 이 선생의 부모님은 미리 신부감을 정해놓고 이제 이 선생 자기 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 선생은 그 엄마가 부모님이 소개시켜주는 그 새 신부감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이 변심을 했던 거지. 그래서 최미모를 버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미모에게 돌아가서 헤어지자 사정을 다 말했는데, 최미모가 자기는 헤어질 수 없다 라면서 자기를 버리지 말라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죠. 자, 이 선생이 이때 돌변합니다. 너는 애가 셋이나 있는 유부녀 아니냐? 나는 새로 이제 어리고 젊은 신부감이랑 결혼하겠다. 더 좋다 그 사람이. 이런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최미모가 돌변을 해서 과거의 사건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협박을 했던 거죠. 안 된다 싶으니까. 사실 이 선생은 우발적으로 예전에 살인을 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번에 사망한 최미모였고, 이전부터 남편과 사별한 뒤에 그 전부터 이제 이 선생에게 마음이 있어왔던 최미모는 목격자니까 자신이 살인을 숨겨줄 테니 같이 살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선생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선생은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과 이제 헤어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최미모가 이 선생이 자기를 버리려고 하자 예전의 살인 사건을 빌미로 새 신부감과 동네 사람들에게 너는 살인자다, 이것을 밝히겠다라면서 이 선생을 역으로 협박했다는 거죠. 자, 난감해진 이 선생은 혼자서 깊이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 결국 최미모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선생은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범행 이틀 전에 서울에 다녀오겠다면서 최미모의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범행 전날 이 선생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전거를 빌려 타고 밤늦게 최미모의 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살인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그 김평범이 들었던 그 바퀴 소리라는 게 차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퀴 소리라는 게 자전거 소리였던 거네요. 자,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선생은요, 창문을 넘어서 최미모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최미모에게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죠. 최미모는 이미 연인 관계잖아. 이제 이 선생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자를 다 정리했고 이제 같이 함께 살자라는 거짓말로 회유를 하면서 같이 잠자리에 들었대요. 자, 최미모가 근데 발견 당시에 속옷만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성폭행 정황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최미모는 속옷 하나만 입고 잠을 자던 습관이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애인이 같이 잠을 자려고 옆에 누웠어요. 그래서 최미모가 이제 속옷을 벗습니다. 이제 관계가 있을 줄 알고 속옷을 벗는 도중이었는데 이 선생은 애초에 결심을 했죠. 죽이기로. 최미모의 몸 위로 올라와서 이제 살인을 시도를 했던 거죠. 목을 눌러서 살인을 했고, 이 선생은 몰래 밖으로 빠져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다음날 능청스럽게 최미모의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증언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밝혀진 이번 과부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는 좀 초반에 좀 예상을 하긴 했어요. 좀 심증이 좀 있었고 범인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그 칼이라는 게 의외의 상황에서 단서가 됐네요. 이 선생이 살인을 했다라는 건 진짜 마지막에 촉박하게 밝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살인 사건도 해결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맞췄네요, 정답을.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